맞습니다. 26번째 영화 레고 무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레고 무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통의 완구, 네. 조립하는 블록, 그 요철을 맞춰 조립하는 블록, 레고로 캐릭터와 배경과 영화 속 사물을 다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나오기 몇 해 전에 배틀쉽이라는 장난감 원작의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영화가 정말 좀 너무 허술해서 한탄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레고 무비의 제작이 예고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완구 원작 영화 할리우드의 창의성이 얼마나 고갈됐나 이런 거 혼자서 이제 한탄하는 글을 쓰다가 세상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로 이제 레고 영화도 나온다니 이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근거로 꼽았었는데 이 영화 실체를 보고 나서 제가 너무 가슴에 손을 얹고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소재만 갖고 그렇게 폄하를 했었구나 싶어서.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필로드 크리스토퍼 밀러 지난주에 소개드린 21 점프 스트리트까지 만든 상태였어요. 요거 레고를 제작할 때는. 그러니까 22는 아직 만들기 전, 그러니까 그 영화의 속편은 제작하기 전이었고요. 그 영화보다 앞서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감독해서 좋은 평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이번에 새 영화, 새 프로젝트 더 레고 무비다. 레고 무비 한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 다 살다 들어본 최악의 아이디어다. 하지마 막 이런 식의 반응이었대요. 그래서 이 비전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레고의 명성을 이용해서 티켓 팔려고 만드는 영화인데 왜 그런 영화를 하냐라는 식의 만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작사인 워너조차 중간에 반신반의한 시기가 있었대요. 이걸 엎을까 말까. 그래서 이 영화 이 감독은 필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지만 애니메이션 쪽을 총괄 연출한 다른 감독이 있어요. 크리스 맥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총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작사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인공인 에멧의 오디션 필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마치 살아있는 배우처럼 주인공 오디션을 보러 왔다. 그 가정하에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보여주고 이거 재밌다라고 스튜디오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했었다고 되게 합니다. 재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주인공들의 오디션이나 메이킹 필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니까 따로 그걸 찍었겠죠.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정말 다 재밌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부록들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이런 메이저 스튜디오 할리우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6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고려하거나 이 소재를 고려하거나 남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반응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21 점프 스트리트도 그랬지만 이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 이 두 감독은 안 될 법한 아이디어로 결과물을 잘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달인이 아닌가. 그 전문가가 아닌가. 가성비 좋은. 그렇죠.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파트로 매주를 쓰는 영화를 만든다 그래도 저는 꼭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영화는 인물뿐 아니라 모든 배경과 사물이 레고인 세계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궁금증이 그러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야? 아니면 CGI 애니메이션이야? 이렇게 들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레고를 움직여서 24분의 1초씩 움직여서 찍은 건지 아니면 전부 컴퓨터 안에서 그려서 만든 건지 궁금한데 이건 둘 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라고는 이제 정확히 제작진이 인터뷰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실제 레고를 쓰기도 했고 시판되고 있는 레고를 쓰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또 CG로 그려진 부분도 많은. 근데 중요한 건 그 CG로 애니메이션을 한 부분도 다 모두 스톱 모션의 로직대로. 그러니까 스톱 모션으로 가능한 움직임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CGI 애니메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냥 뭐든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레고의 관절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 관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움직이도록 이제 그 CGI 애니메이션을 그린 거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이 초반에 주인공이 출근 준비하는 장면에서
아, 이런 것까지 레고로 했어라고 놀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샤워 장면에서 보면 거품도 레고예요. 이제 거품이요? 비누 거품이 레고로 툭툭툭툭 떨어지고 뭐 먼지, 안개 이런 것도 파도 이런 것도 다 레고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거품은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레고 브릭 중에 아이스크림 스쿱이 있대요. 아, 그걸로. 아이스크림 뜨는 주걱을 많이 넣어서 그걸 거품을 만들었다 그러고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샤워캡을 쓰거든요. 주인공이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왜 레고가 시리즈가 다 다르잖아요. 네. 병원 세트, 해리포터 세트 뭐 있는데 그 외과 병원 세트 중에 외과 의사를 위한 수술캡 그 레고를 갖다가 이제 MLC 샤워할 때 이렇게 씌워주는 최대한 그 블록을 살렸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영화를 보고 반하면 레고가 많은 아이들을 그걸로 한번 흉내내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상의 많은 아마추어 필름 중에 브릭 필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레고를 갖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한 거예요. 그건 CGI는 아니고 레고를 갖고 배경도 있고 이제 이 레고들이 있잖아요. 미니 피겨린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갖고 단편 영화를 찍어서 아마추어들이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레고 무비는 할리우드 전통도 이어받았지만 유튜브의 그 숱한 아마추어들이 만든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들에서 많은 걸 배운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고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데려왔지만 MLC 네. 굉장히 키가 작잖아요. 한 6cm?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책상 위에다가 세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이제 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책상 위에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뭔가요? 시리즈가 여러 개니까 가령 이제 현실 영화에서는 그 저작권이 속해 있는 스튜디오가 다르면은 한 영화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은 내가 레고 여러 시리즈를 갖고 있으면 이제 뭐 슈퍼맨이랑 해리포터도 같이 내가 만든 영화 속에 등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레고의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하면은 그 배경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바닥에 근데 탁 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찍을 때 얘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스톱모션 애니메이터들의 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안 넘어지고 왜냐면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래도 이렇게 쓱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역인데 레고는 그냥 딱 하고 이렇게 요철을 맞춰주면은 붙어서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브릭 필름이라는 장르가 이제 거대 스튜디오 필름 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돈 벌려고 쉽게 만든 상품 같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레고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레고 매니아들, 그리고 제작진 중에 그런 레고 파일들의 애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하면 명가로 잘 알고 계신 월레스 앤 그로밋의 아드만 스튜디오, 네. 그쪽 전문가들도 이제 레고 무비 제작 과정에 이제 합류를 해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레고 팬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아유, 뭐 사실 네. 한국이 가장 반응이 없었던 나라고요. 네. 영국에서는 제 기억에 그해 흥행 1위였어요. 지금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실사 영화까지 통틀어서 영국 국내 박스오피스는 1위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영화가 잘 돼서 그 시판되진 않지만 영화에 나온 어떤 비행기나 이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레고 회사에서도 되게 좀 이득이 많이 됐겠어요, 그죠? 판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 영화의 패러독스인데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하고 이제 이 영화가 특정 브랜드랑 연관된 철저히 상업적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내적인 모순을 이루고 있죠. 근데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가 훌륭하기 때문에요. 네. 이야기가 좀 아무리 레고 얘기지만 궁금하시겠죠? 궁금합니다. 네, 영화가 시작되는 배경은 도시인데 도시 네. 이름이 브릭스버그예요. 브릭스버그. 예, 브릭들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브릭스버그 시민들은 생활이 다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레고를 사면 들어있는 그 인스트럭션,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전부 비슷한 일상을 살고 똑같은 드라마, 일일 드라마를 보고 모든 걸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영원히 공사 중이에요. 뭐 서울도 영원히 공사 중이긴 하지만 항상 뭔가를 부수고 다시 짓고 있고 레고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겉으로는 모든 게 밝고 긍정적인 그런 이상적인 도시처럼 보이지만 뭐가 결여돼 있을까요? 그 창의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상상력. 주체적인 삶 이런 거는 이제 삭제돼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주인공은 이 도시에 네모반 듯한 시민들
중에서도 제일 네모 반듯하고 뭔가 전혀 이제 상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모범 시민인 에멧이라는 건축 노동자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 스튜디오 네.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김혜리 기자님 자동차 키에 이 주인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려왔어요. 제가 지금 우리 에멧을. 방송하는 걸 보고 있죠. 예, 네. 지금 잘하나 지금 보고 있고 꼬집을 태세입니다. 제대로 못하면 C자형 손으로 꼬집을 태세예요. 자, 근데 이 에멧의 목소리 연기는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인 크리스 프렛이 맡았어요. 근데 이 주인공 에멧이 소개되기 전에 영화가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프롤로그에는 비트루비우스라는 이제 마법사랄까요? 어떻게 뭐 신 내지는 선지자 같은 누가 목소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건 프리만이죠. 이제 신 목소리를 신 전담하고 전문. 있는 신 네. 전문가. 그래서 나와 특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 브릭스버그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이 도시 시민들 하면은 다 이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옥탄 코퍼레이션이라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뭐 프레지던트 비즈니스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프레지던트 비즈니스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회장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가면 스타워즈 세계에 보면 뭐 시스 로드 이런 것처럼 이제 암흑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드 비즈니스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이 브릭스버그라는 도시는 금권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딱 만났는데 비트루비우스가 이 비즈니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언 같은 걸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어떤 스페셜한 어떤 여자나 남자가 나타나서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라요. 스페셜 레스 올 레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양성을 다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저항에 없어진 피스 하나, 브릭 하나를 찾아내면은 이 당신의 이런 독재가 전체주의적인 독재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언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라임이 맞으니까. 얘기를 남기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8과 2분의 1년 후라는 자막이 나와요. 자막도 레고예요. 8과 2분의 1이라는 횟수는 나중에 영화를 다 보시면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숫자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시죠?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이제 걸작 영화의 제목이 8과 2분의 1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면 우리 주인공 에멧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뉴얼에 따라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오버프라이스드 커피 체인 값이 비싼 커피 체인에 가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스포츠팀은 꼭 연고팀만 응원해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또 라디오를 틀면 항상 1위는 Everything is Awesome. 차트 1위는 항상 Everything is Awesome. 그래서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출근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쯤 되면 우리가 감을 잡아. 이런 거구나. 이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잡혀요.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에멧이 여느 때처럼 같이 퇴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퇴근하면서 동료들하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치킨이냐면 자, 우리 에멧 손을 보세요. 자, 레고 손은 이렇게 생겼죠? C자죠. 네. 그러니까 동그란 것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다리 그리고 소시지 이런 것만 이제 영화를 보면은 먹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연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실수록 파도 계속 재밌는 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치킨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서 어떤 피스를 찾고 있는 반항적이고 매력적인 검은색 후드 옷을 입은 여성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와일드 스타일이고요. 이름이 와일드 스타일. 와일드 스타일이고 이 연기를 하는 배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엘리자베스 뱅크스라고 하는 헝거 게임 시리즈 보신 분들은 거기서 왜 이 추첨을 진행하는 사회자 있죠.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한 에피 트린켓이라는 굉장히 그 의상이랑 메이크업이 인상적인 그리고 매직 마이크 XXL에도 마지막에 사회자로 나왔었고 러브 앤 머시라는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스스로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이 배우는. 근데 이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올 블랙 패션으로 나와서 와일드 스타일 역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목소리 연기만 한 거죠?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근데 이 와일드 스타일의 이 레고들은 몸통이 다 이렇게 네모나고 그 몸통 부분이 옷이잖아요. 근데 이 와일드 스타일은 보면은 날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 들어가게 그려져 있어요. 옷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그녀랑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신고해야겠어.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원래는 그 저항의 피스를 조각을 찾으러 온 게 와일드 스타일이었는데 얼떨결에 굴러떨어진 에멧이 그 브릭 더미 안에서 저항의 피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지의 스페셜 원이 돼버린 거죠. 가장 어. 창의력 없는 캐릭터가.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까 경찰 추조실인 거예요. 이게 스페셜 원이니까 수상쩍다 그래서 추조를 받는데 그 추조실에 있는 경찰은 이중인격을 갖고 있어요. 네. 또 레고가 얼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착한 얼굴, 한쪽에는 나쁜 얼굴 가진 굿캅, 배드캅. 나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착경, 그러니까 나쁜 경찰, 착한 경찰.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중인격을 착했다가 이제 험상궂었다가 하는데 요 이중인격을 가진 경찰 역할을 리암 니슨이 이제 연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점은 보통은 이렇게 되면 더빙을 녹음할 때 이럴 것 같잖아요. 자, 리암 착한 역 쭉 녹음하고 그다음 이제 나쁜 역으로 목소리 톤을 바꿔서 합시다.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대요 녹음실에서. 근데 리암 니슨이 와서 나는 내 자신과 연기를 이제 케미스트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진짜로 시간 그냥 순서대로 예, 나쁜 목소리 냈다가 착한 목소리 냈다가 막 그렇게 다중이처럼 그런 연기를 해서 역시 명배우 하고 이제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조를 받는데 나중에 보면 이 냉혹한 그 프레지던트 비즈니스가 이 경찰의 착한 면이 이 수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 그 네. 선량한 면을 말 그대로 지워버려요. 그럴 수 어떻게 있어요. 지워버릴까요? 뭘로? 면봉과 아세톤으로 그 얼굴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성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제가 옛날에 슈렉 2였나요? 거기서 생강빵맨, 진저브레드맨을 우유에 적셔서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이후로 두 번째로 잔혹한 고문 장면이 아니었나요? 그 면봉이 어떻게 들어요? 사람 손이 들어오나요? 그 기계가 있어요. 큰 기계가 이제 면봉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네일 폴리시 리무버를 찍어서 매니큐어 지우개를 찍어서 얼굴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정말 참혹하고요. 왜 참혹하냐면 보다가 웃어서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인한 장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잡혀 있는 MS를 누가 구해주러 오겠어요? 그 여자. 네, 와일드 스타일. 와일드 스타일이 이제 구해주러 와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브릭스버그의 바깥에 있는 이 망명한 레지스탕스들이 모여 있는 세계로 이 에멧을 데리고 가게 돼요. 이 망명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인물들이고 어떤 인물들이냐면 프레지던트 비즈니스가 정해놓은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브릭들끼리 교류하고 차도 마시고 다른 걸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가령 이집트 시리즈에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뭐 해리포터 시리즈에 있는 덤블도어랑 만나서 뭐 그걸 그래서는 안 되는 하이브리드 레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주의자인 프레지던트 비즈니스 눈에는 못마땅한 거죠. 무질서니까. 그래서 너희들 안 돼. 같이 살면 안 돼라고 금지를 하고 체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 경찰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린 자유의 땅을 찾아가리라 해서 이제 창의적으로 레고를 짓는 마스터 빌더라는 이름에 저항하는 레고 피겨린들이 어딘가에 망명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와일드 스타일과 에멧도 그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레지던트 비즈니스는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비밀 터널을 통해서. 근데 지명수배 용이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에멧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이죠. 전단을 만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 너무 많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하는 마스터 빌더들의 면면은 누가 있냐면 셰익스피어라든가 슈퍼맨, 원더우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덤블도어, 그린랜턴, 그리고 또 심슨스의 밀하우스 뭐 이런 온갖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그 세계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 빌더들이 너무 에멧이 평범해 보이니까 이제 반신반의하죠. 저 사람이 제가 정말 스페셜 원일까? 근데 이제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설득을 해보려고 그런데 이때 이제 경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들이닥치고요. 뭐 이러저러한 탈출 과정에서 어떻게 에멧이 공을 세우게 되냐면 너무 평범해서 역습이 되는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설마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려고 적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 이런 걸 내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에멧의 창의성 제로인 머리에 실망했던 와일드 스타일도 이제 에멧을 다시 보게 되죠. 처음에 왜 실망했었냐면 이상하다. 스페셜 원인데 왜 이렇게 자질이 안 보이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시험 삼아 던졌었거든요. 와일드 스타일이. 에멧 좋아하는 음식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체인 음식점은 다 좋아요. 뭐 이런 대답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며칠 후에 이 프레지던트 비즈니스가 브릭스버그 시민들한테 타코 튜스데이라고 선포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다 타코를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기도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무질서를 용인하기 싫으니까 접착체를 분사해서 완전히 고정시키려고 하는 음모. 그게 크레이지 글루라는 접착제인데 크레이글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레고 무비의 히트로 이 크레이글이라는 명사는 거의 동사화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크레이글 해버릴 거야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게 붙여버릴 거야. 너를 이제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붙여버릴 거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고 세계의 역동성을 풀러 붙여버리려는 시도를 이제 이 마스터 빌더와 MS 이제 이 친구들이 막아내려고 하는 모험을 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 또 로맨스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MLC 와일드 스타일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너무 벅찬 라이벌이 있어요. 와일드 스타일이 처음에도 그러거든요. 딴 생각하지 마. 남자친구 있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브루스 웨인인 거예요. 물론 레고지만 굉장히 벅찬 상대죠. 배트맨이 남자친구라는 건. 그리고 이제 브루스 웨인 외에도 중요한 조역으로는 긍정을 모토로 삼는 피겨린이 있어요. 유니키드라고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는 네모난 머리에 뿔 달린 웹뿔이 달린 그런 유니키드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또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레고의 우주와 그리고 인간들의 현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영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뭐 이렇게 신선한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수많은 영 어덜트 소설이 다 스페셜 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뭐 스타워즈도 뭐 스페셜 원에 관한 얘기고 어떻게 반지의 제왕도 스페셜 원에 관한 얘기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뭐 반지의 제왕 경우에는 가장 평범한 호빗이 스페셜하다. 뭐 사실 이 영화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면서도 이제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요. 이 레고 무비 스토리만에. 그리고 뭐 그런 영웅이 자기를 발견해가는 여정을 쭉 따라가게 되는데 이 레고 무비의 평범한 스페셜 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스페셜 원 이야기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얘기에서는 주로 평범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뭐 지위가 높거나 뭐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미덕은 창의성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 세속적으로 가진 건 많이 없지만 창의력은 있다. 이런 건데 이 MS는 창의력도 굉장히 평균적인 거죠. 창의력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럼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렇게 크리에이티브가 없는 사람도 협력하고 경험을 쌓으면은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지어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멧이 얼마나 이제 창의력 면에서 평범하냐면 자, 그럼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캐릭터들이 에멧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주 아무것도 없는 레고 평야가 휑 하고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트루비우스가 이러죠. 비트루비우스가 그랬나 아니면 이제 와일드 스타일이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No activity here, no activity here.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네. 도대체 상상이란 걸 평생 한번 해봤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고 평야가 보여주듯이 이 사람의 머릿속은 깨끗하기 때문에 보통 마스터 빌더들은 뭔가 초월적인 뛰어난 걸 만들어내려면 머릿속을 비워야 돼요. 일단 그 자신의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머릿속을 비우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데 에멧은 그 단계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머릿속이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크게 이제 장점일 수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레고 무비에서 제일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 수 있냐면 제일 예술적이고 굉장한 설계 아이디어를 가진 아티스트는 악역인 프레지던트 비즈니스인 거죠. 사실 그 많은 거를 자기 설계대로 지어 올리고 복잡한 도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창의력이 높은 예술성도 높고 능력이 많은 개인이 보기에 굉장히 조악하고 그다음에 좀 조악하지만 자발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이 뛰어난 예술적인 창의적인 개인이 무시할 권리가 있나 막을 권리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크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크리에이션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레고 마니아들도 굉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력이 높은 사람이 멋진 걸 만들어놨어요. 레고 브릭을 사용해서. 근데 뭐 가령 그 사람의 서툰 조카가 대여섯 살 조카가 이 고수가 만든 걸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재조립해서 뭔가 작은 걸 만들고 싶은데 안 돼, 손대지 마. 그런 엉터리 만들려고 나의 멋진 작품을 건들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레고들의 세계는 죽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 영화는 이제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한 장난감 광고죠. 그러니까 레고라는 이 브랜드 자체에 굉장히 장기적인 의미랑 생명력을 부여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제 특정 브랜드로 자본을 마련한 영화고 레고 쪽이 많은 투자를 했을 것이고 또 특정 광고를 하면서도 이제 생산자가 이 조립 라인에서 정해놓은 각각의 시리즈에 얽매이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꼭 새 걸 안 사셔도 돼요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서 이제 그러면 재밌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데 일단 일부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애국가도 듣고 근데 애국가랑 너무 대조적인 곡을 듣게 됐어요. 그다음에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엠넷의 연적이고 버거운 라이벌이라 그랬죠. 네. 이제 배트맨이 부르는 그렇죠. 노래이고요. 그해 오스카 수상식에서 이 무대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윌 아넷이 부르는 언타이틀드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배트맨의 자기 인생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노래를 배트맨이 소개할 때 그래요. 진짜 음악은 이거지. 이렇게 사색적인 혁신적인 음악을 들어야지 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은 왜 학교에서 보면 왜 심각하게 항상 앞머리 기르고 이렇게 어두운 내용으로 기타 치고 네.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 그런 사람들이 부를 만한 노래인데 가사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둠, 부모님 없어. 빛의 반대말, 블랙홀, 블랙커피, 막 이런 노래. 그러니까 색을 계속 어두운 거를 쫙 이어붙이면서 맨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 그래도 엄청 부자라 그나마 나 뭐 이런 가사 즐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2부에서는 김혜리 기자님이 보신 신작 영화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만요. Continue darkness, more darkness, get it? The opposite of light. Black hole, curtains drawn. In the basement, middle of the night. Blacked out windows. Other places that are dark. Power FM, music, magazine, FM Power FM, music, magazine, FM 네, 파워 FM 음악 매거진 FM진 2부 시작했고요. 저는 FM진의 대표 에디터 주정식입니다. 지나간 영화들 중 좋은 작품을 하나 골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재개봉관 시내21의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1부에 이어서 영화 레고 무비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부에서 너무 흥분해서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다시 침착하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흥분하실 테죠. 네.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일부에서 막바지에 영화 네.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는 어떤 혹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이게 좀 지적인 소프트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명서대로만 조립해야 된다는 게 악당의 주장인데 이게 여러분도 이제 웹상에서 보시면 이 등록돼 있는 캐릭터라든가 이야기를 갖고 많은 팬들이 팬무비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팬픽을 그렇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제재를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가 약간 자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제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게 이제 판매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걸 좀 자의적으로 제어할 때가 있어서 이제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가장 창의적인 문화의 어떤 저변 같은 거를 이게 제어하는 꼴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당연히 반대에서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DVD 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네. 해적판을 만드는 행위는 결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몫을 돌려주지 않으면 창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아직도 과도기에 있어서 그런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워너, 이 영화 제작사 워너에 소속돼 있는 뭐 슈퍼맨이라든가 해리포터라든가 원더우먼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그것들도 따로따로 뭔가 복잡한 권리가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드느라고 다 거의 이 법무팀이 고개를 하다시피 하면서 하나씩 그 저작권을 갖고 왔대요. 근데 가장 영화를 보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마블 캐릭터들은 다 빠져 있죠. 마블 캐릭터는 안 나와요, 레고 무비에. 근데 영화보다 여러분 놀라실 부분이 스타워즈의 캐릭터들하고 그다음에 밀레니엄 팔콘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저작권을 따냈지? 그러니까 원래 스타워즈는 이제 현재로서는 루카스필름 것이고 루카스필름은 또 디즈니한테 합병이 됐기 때문에 디즈니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감독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어떻게 저작권을 얻었는지. 그래서 이건 어디서 누가 이제 스나이퍼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마에 레이저 점을 딱 맞춰가지고 쏴버릴 것처럼.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디즈니 쪽하고 워너 쪽하고 뭔가 물밑에 딜을 했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워너가 디즈니 쪽에 주고받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뭐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듣고서 기대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장편 길이의 광고 아니야. 그러니까 애드버테인먼트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전에 나왔던 장난감 소재 영화들이 그렇게 영화적으로 재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장난감 특성보다는 그냥 거대 로봇이 싸운다로 탈바꿈한 트랜스포머 시리즈라든가 이제 전함이 나온다는 전제 말고는 그 게임의 룰이 전혀 영화와 스토리하고 상관이 없는 배틀쉽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레고 무비는 뭐가 다르냐면 이 원작인 특정 왕국의 속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반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깍둑썰기한 요철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든가 이 색상들, 원색 팔레트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CG로 재현을 했고, 그다음에 레고 장난감의 재미는 뭔가요? 두 가지죠. 조립하는 재미랑 부수는 재미. 네네. 근데 영화가 다 이제 그런 조립과 부수는 쾌감들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게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레고를 갖고 노는 아이나 어른들한테는 이중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요거를 포장에 인쇄된 음식 인스턴트 음식으로 치면 조리에 같은 거 그대로 요것대로 나도 똑같이 멋지게 만들어 볼 거야라는 욕망이 하나가 있고, 이제 그거 한번 달성하고 나면은 좀 변용을 해보고 싶은 내 나름대로 뭔가 딴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충동을 스토리의 드라이브로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난감이 소재여야 할 이유가 있구나. 이 영화는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장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무엇보다 코미디로서 액션도 있지만 코미디로서 쾌감이 커요.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개그가 빠른, 그러니까 21 점프 스트리트도 그랬지만 그런 감독이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한 사람, 스페셜 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영화에서 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겠다고 설명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영화마다 뭐 큐브가 있는 영화도 있고 무슨 스톤이 있는 영화도 있고 무슨 박스를 찾아야 되는 영화도 있고, 이 영화 경우에는 피스, 저항의 피스인데요. 그 피스를 와일드 스타일이 에멧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에멧의 머릿속에서는 휘잉 하고 이제 스피커가 나가면서 블라블라블라로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관객도 알고 영화도 알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웃음을 주는 거죠. 블라블라 처리를 한 것이. 그리고
영화 보면서 이제 피식피식 웃게 되는 이유가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이제 캐릭터는 플라스틱의 광택을 광택을 내고 있는 있어? 거죠.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인데 내가 진지하게 듣다가 문득 이제 화면을 보면 광택이 얼굴에서 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제 분노해서 악당이 뭐 주변의 모든 걸 막 발로 차서 파괴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서운 장면인데 앙증맞은 거죠. 한편으로는 레고가 이 짧은 다리로 이제 발로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속 웃겨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 밀러와 필로드 감독의 연출 리듬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기대를 고조시켰다가 바로 엎어치는 그런 드라마 리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영화 보면은. 아니 그런다고 여기서 바다에 이제 표류했을 때 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겠어? 바로 나타나요. 배가. 바로 나타나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마지막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감독의 어떤 유머 코드가 다 그렇죠. 녹아있군요. 그래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 감독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타코 튜스데이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와일드 스타일이 TV에 나와서 시민들을 이제 고무시키는 자 이제부터 우린 타코 튜스데이가 아니라 프리덤 프라이데이를 만들어 갑시다. 단 오늘이 화요일이란 것만 빼고요.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을 이제 라임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미디로서 뭐 아마 거의 쉬지 않고 웃으실 수 있을 거고 이거는 비단 대사 개그뿐만 아니라 펀치라인들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테일로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무시무시할 정도로 디테일한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들으셔도 될 텐데요. 잘 보시면 이 비트루비우스 산신령 모습을 한 캐릭터죠. 이제 비트루비우스 캐릭터가 잘 보시면 이 여름에 우리 많이 신는 그 송송 구멍난 합성 수지로 된 신발 네. 아시죠? 상표는 신발. 말할 수 없지만 그걸 신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보헤미안인 거죠. 그러니까 히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 잘 보시면 안에 그 와이셔츠도 하와이안 셔츠 이런 나염 셔츠 같은 거를 이제 입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신선 지팡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실 거예요. 잘 보면 그게 뭐냐면 막대 사탕 있죠. 그걸 끝까지 먹으면 끝에 이렇게 삼각형만 남잖아요. 네. 그 봉에 달려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 신선 머리띠는 우리 여러분 치아 교정하실 때 왜 아주 작은 고무밴드 아시나요? 네네네. 그게 이제 되게 때가 탄 그런 거를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보다가 정말 웃겼던 게 리암 니슨이 경찰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리암 니슨이 아일랜드 배우잖아요. 오데니 보이 막 이러면서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면서 아마 애드리브일 것 같아요. 네,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뭐 재밌는 게 에멧 방에 뒤에 막 이렇게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정지화면 딱 해서 블루레이나 하나하나 보면. DVD를 보면 그중에 영화 포스터 뭐가 있냐면 마초 앤 너드라는 영화 포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마초 앤 너드가 뭐냐면 21 점프 스트리트가 러시아에서 개봉할 때 개봉 제목이 진짜요? 마초 앤 너드였대요. 그 감독이 작품했던 작품. 아니, 그렇죠. 이제 바로 전작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여러 랜드가 있잖아요. 네. 이 여러 그 레고 랜드 중에서 올드 웨스트, 그러니까 서부 나라가 있어요. 레고로 된. 근데 그 서부 나라를 찍을 때 쓴 브릭들은 제일 오래된 브릭을 썼대요. 그러니까 제일 낡고 애들이 이제 더 안 갖고 놀고 색이 바랜 그런 것들이 서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흠집도 실제로 제일 많고 색깔도 좀 빠지고 이제 그런 브릭들을 모아서 이제 올드 웨스트 그 부분을 이제 찍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이 영화 다음에 예고된 다음 영화가 뭐냐면 레고 무비 배트맨 버전이 나와요. 더 레고 배트맨 무비라는 영화가 역시 같은 감독이. 아니요, 감독은 다르고요. 이제 네. 다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고편이 정식 트레일러가 나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트맨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팀 버튼 것도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 것도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는 더 레고 무비 배트맨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쾌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배트맨의 심각함을 놀리고 있는 게 이제 더 레고 무비의 아까 들으신 노래처럼 저런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은 놀리고 있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브루스 웨인 같은 인물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기 인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좀 성가신 마초일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겠죠. 예, 쟤 왜 저래? 막 이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 해석을 제일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웹상에서 찾아보시면 예고편을 만나실 수 있어요. 야, 오늘은 또 제가 또 안 보고 와서 그런지 더 궁금해지는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합니다. 자, 레고 무비를
마무리하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듣고 나서 신작 영화 만나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 프렛이 주연한 다른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네. 이게 아마 사운드 트랙 첫 곡이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블루 스웨드의 훅 돈 어 필링 듣겠습니다. 네.